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이제 결기로는 입추인데 아직도 더워요. 지금 시내 나가 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럽 그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그 이적에 관련돼 가지고 엄청 여러분들 관심 많았을 거예요. 김민재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강인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이도 이적을 하나 아주 그냥 핫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그 유럽 축구 구단의 그 선수를 방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또 들어와야 된다, 영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유명한 선수들도 보내요. 그리고 완벽하게 유명하고 그 최상급은 아닌데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영입을 해요. 근데 그 인원 숫자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지금 손흥민이가 있는 그 토트넘 같은 경우도 케인이 이적을 했잖아요. 독일 리그 미넨팀이 이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 한 명 빠진 건데 거의 뭐 득점원 수준의 그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럼 빈 자리를 또 메꿔야 되는데, 프랑스로 간 그 이강인도 마찬가지죠. 막상 가 보니까 네이마르는 이제 딴 데 갔어요, 사우디로. 그래서 음바페 같은 선수는 좀 남아 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그 경합 뭡니까 이제 콤비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독일 미넨 팀으로 인제 그 김민재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케인이 왔고. 그래서 일 각 나라마다 유럽 리그가 이제 시즌이 새롭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1 라운드 첫 경기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직은 뭐 제 컨디션이 아니니까 뭐 장점 단점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감독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해요. 팀장은 마치 유럽 명문 축구 구단의 감독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 관점에서 한번 그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자, 인제 9 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인제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중점을 둬야 되는 일들을 인제 해야 되는 거죠. 요때 놓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10 월달 빠르면은 9 월, 늦어도 10 월부터는 인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 월에 임원 인사가 있고 조직 개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동이 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해년도 실적에 대한 목표에 대한 실행을 하는 그 기간이 남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해의 목표, 전사 목표 중에서 우리 팀의 할당된 목표, 이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뭔가 인사 이동, 사람에 대한 이동, 또 이동을 한다 그러면 누굴 보내고 누굴 또 맞이할 건지, 이런 고민들도 사실 하실 거예요. 더욱이 만약 신규 입사자를 뽑았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그럼 기존 직원들하고 또 관계들, 뭐 이런, 마치 이번에 이적 시장을 자세히 보니까 한 프로구단의 그 감독이 새로운 시즌을 하기 전에 그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그 선수를 퇴출하고 영입하는 이 과정이 팀장도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뭐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미 요거는 제 블로그에 올려 놨고요. 전문을 이제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포인트 되는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라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유럽 축구 명문 팀의 감독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사실은 화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우리들이 지금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 변한다는 그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사실 프로 구단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매년 새로운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수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 이동을 전제로 한 전술을 전략을 수립하고 전술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의 그 조직의 리더라면 뭐 대폭적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연간 단위로 이동,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한 이동 또는 자신도 포함돼서 이동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서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기존 사람이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때 팀장 입장에서는 마치 이 구단의 축구 구단의 그 감독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감안을 해야 된다. 뭘 위해서?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인사 이동이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인원을 갖고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점은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자, 그 감독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인력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팀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팀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동이 있으면, 조직 개편이 있으면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 팀워크이라 표현도 하는데 팀 차원의 팀 빌딩도 필요해요. 그래서 HRD 입장에서 우리가 그 팀 빌딩을 접근할 때는 으쌰으쌰 우리가 남이가 이를 관점보다는 조직의 이동, 그러니까 조직 개편, 그다음에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팀 빌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할 때 그람들은 어떤 걸 정해야 될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또는 그 이상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동안에 구성원과 리더 간의 상호 존중해야 될, 준수해야 되는 어떤 그 규정 또는 뭐 원칙 또는 프로세스 또는 뭐 그라운드를,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독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요. 지금 이 경우는 이강인이가 그 프랑스 리그 그 뭡니까? 작년에도 우승을 했죠. 감독이 바뀐 거예요. 거기는 지금 난리 난 거죠. 네이마르도 나갔어. 그리고 음바페 남아 있지만 근데 이강인 들어왔어. 그다음에 감독도 바뀌었어. 과연 작년만큼 리그 우승인데 그 이상은 없잖아요. 또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 감독 입장에서는 피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지 감독 입장에서는 기존 선수들의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좀 소화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이 원하는 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구단은. 또 한편으로는 감독도 구단이 요구하는 걸 또 맞춰줘야 돼요. 우리 팀장이지만 또 위에 상사의 팔로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참 구성원 입맛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사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쁜 거죠. 특히 내가 새롭게 신입 팀장이 됐다, 또는 부서 이동이 돼서 어떤 이전과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갔다. 이 경우가 사실 복잡한 건데 그 해법을 지금 새로운 시즌을 앞둔 프로 구단의 감독처럼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떤가를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시죠.